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온양 온천과 할머니. 오늘의 이야기는 온양 온천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아득히 먼 옛날 충청도 땅에 아주 가난한 절름발이 노파가 3대 독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노파는 아들을 키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홍기를 맞게 되니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노파는 매파를 놓아서 사방팔방으로 혼처를 구했으나 자리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문도 볼 것이 없고 살림도 넉넉지 못한 데다 시어머니마저 절름발이이니 그 누구도 선뜻 딸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파는 절름거리는 자신의 다리를 원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혼처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이러한 노파를 치근하게 생각했던 중매쟁이는 좀 모자란 처녀라도 그냥 며느리로 맞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노파는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확답을 받은 중매쟁이는 곧바로 아랫마을에 사는 김첨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코찡찡이 딸이 있었기에 말만 잘 꺼내면 성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첨지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하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사익감이 없어도 그렇지 절름발이의 홀시어머니 집에 누가 딸 자식을 보내겠어. 이에 중매쟁이는 영감님은 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노인이 다리 하나가 전 게 흠이지 아들이야 인물 좋고 부지런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있습니까? 이에 김첨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중매쟁이를 내쫓았습니다. 중매쟁이는 혀를 차며 이번엔 황 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팔을 제대로 못 쓰는 그 집 딸에게는 노파의 아들이 오히려 과분할 것 같아 자신만만하게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 딸과 정혼을 하자고요. 한동안 눈을 껌뻑이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황영감은 이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에 중매쟁이는 너무 황송해서 그러시오? 그게 아니고요. 팔을 못 쓰는 내 딸이 그 집으로 가면 그 집엔 반편이들만 모여 산다고 남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중매쟁이는 또 혀를 차며 그렇게 따지다간 따님 환갑 맞겠소 환갑. 이제 더 이상 알아볼 곳이 없다는 중매쟁이의 말을 들은 노파는 서글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하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산사를 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나뿐인 우리 아들 짝을 정해주세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온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린 지 100일째 되는 날밤 깜빡 잠이 든 노파 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정성은 지극하나 순서가 틀렸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 이에 노파는 순서가 틀렸다 하심은 무슨 말씀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다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까닭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그야 어미 된 제가 한쪽 발을 못 쓰는 탓이옵니다. 그리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자네의 다리를 먼저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오나 무슨 수로 이 늙은 것의 다리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관세음보살은 어느덧 바람처럼 사라졌다. 꿈을 깬 노파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싶어 관세음보살이 알려준 대로 다시 불공을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발 이 몸의 다리를 고쳐주세요. 다시 그렇게 100일째 되는 날밤 난데없이 허공에서 우렁차고 경건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왔습니다. 내 그대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내일 마을 앞 들판에 다리를 절름거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을 터. 그리고 그 학을 잘 살펴보시게. 그러면 자네의 다리를 고치는 비법을 알게 될 것이다.
필시 기도의 영험이 나타날 것으로 믿은 노파는 그 길로 캄캄한 산길을 더듬어서 내려왔다. 이튿날 저녁 나절이 기울 무렵에 하얀 학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와 눈 가운데 앉았는데 정말 한 다리를 절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학은 이상하게도 앉은 자리 근처를 뱅글뱅글 돌면서 껑충껑충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 학은 언제 다리를 절름거렸냐는 듯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걷더니 힘껏 땅을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활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양을 지켜보던 노파는 하도 신기해서 급히 학이 뛰며 뱅글거렸던 논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논둑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괴이하게 생각한 노파는 발을 물속으로 담궈 보았습니다. 아뜨거 아뜨거 하며 노파는 이 물에 발을 담그면 낫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파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신이 나서 열심히 발을 담그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신통하게 노파의 절룩거리던 발은 씻은 듯이 완쾌되었습니다. 노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에선 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집이라 하여 혼인 요청이 빗발치듯 했고 그 아들은 예쁘고 가문 좋은 색시를 맞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뜨거운 물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논둑이 바로 오늘날의 온양온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노파의 정성어린 기도와 노력으로 관세음보살이 관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아주 비교적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